6페이지, 7페이지, 네, 8페이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이 나폴레옹 수업에 떼지어 몰려 들어왔대요. 인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의 혀가 정시에 그러니까 2주 지나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였대요. 밀턴 케인즈에 있는 쥐가 쇠약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콜론은 부연 설명인 거죠, 그쵸? 어떻게 쇠약해지고 있냐? 조직의 성장이 느렸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해서 나폴레옹의 혀에 이식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더뎌서 배달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한 환경 연구 운동가가 학생들 잡지에 데프라는 잡지에다가 어브젝트 투 하면은 뭐뭐를 반대하는 거죠. 그 작은 동물 쥐를 말하겠죠. 그 나폴레옹의 비싸게 방부제 처리된 신체를 유지할 목적을 위해서 그 쥐를 학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사를 썼대요. 나폴레옹이겠죠? 자,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대한 후회. 뭐뭐하지. 여기서는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never를 썼으니까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런 뜻이겠죠. 나폴레옹은 무덤 밖으로 무덤 밖으로 내보내져서는 안 됐었을 텐데 후회하고 있는 거지. 왜 꺼내가지고 그 쥐가 희생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을까? 또 반문하고 있죠. 교실에는 그를 위한 장소가 있었을까?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쥐를 희생해서 나폴레옹을 부활시키면서까지 교실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굳이 마련해야 했을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작가는. 그렇지만 나폴레옹의 강연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었고 출석률이 높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대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그의 침묵, 아직 혀가 없으니까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출석률과 참여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헤드는 사역동사라서 여기 이제 목적어에다가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죠. 말을 못하니까 그가 플루타르키 호모 일리아드와 알렉산더 대왕의 삶에 대해서 그가 썼었던 논평으로부터 학생들을 크게 읽기 시켰대요. 자신은 말을 못하니까 학생들에게 자신이 썼던 논평을 읽게 시켰대요. 그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자신을 제기대명사를 썼죠. 어떤 할당된 영역, 역사에 할당된 영역에만 그 자신을 가두는 것을 거부했다. 분사구문이겠죠? 여기 대절은 여기서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의 동료들에게 법적으로 속해 있었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그는 담론 이야기를 말하죠, 그쵸? 그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산업화와 그 다음에 10월 혁명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네, 비록 부활된 몸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재주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논평을 읽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근대나 현대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재능이 탁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가 했던 그의 말들이 강의에 읽혀지는 동안에 학생들이 읽었겠죠. 나폴레옹이 읽은 것이 아니고 읽혀지는 동안에 나폴레옹은 그 방을 걸어 다녔고, 그쵸? 성큼성큼 걸어 다녔고, 네, 세미나에서는 이제 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칠판에 썼고, 그 다음에 칠판을 긴 막대기로, 그쵸, 막대기로 찔렀다. 학생들 보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플레이그라운드 오브 이모션, 감정의 놀이터였다. 비록 혀가 없어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감정만 보면은, 그쵸, 얼굴 표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드러나 있어서, 그쵸, 강연 내용을 뭐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표정을 보고서 나폴레옹의 열정적인 모습은 알 수 있겠죠. either A or B 하면 A, B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학생들은 그를 사랑했거나 아니면은 혐오했어요, 싫어했어요. some하고 others를 썼죠. 일부는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변명인지 알 수 없으니까 디아절즈를 쓴 게 아니라 아덜즈를 썼죠. 그쵸? 일부는 그의 노려보는 시선과 하얀색 장갑의 매력을 느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되게 짜증을 냈어요. 그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리를 세게 두드리는 습관으로 짜증을 느꼈다. 이제 그러다가 국가의 언론사가 그 쥐의 이야기를 다뤘대요. 그 언론사는 매일매일 게시판에 기고를 했다. 자, 차팅을 이제 기록하면서겠죠, 그쵸? 도표로 보여주거나 그래프로 그려졌겠지. 나폴레옹의 혀는 성장하지만 쥐는 쇠퇴하고 있다. 쥐가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시판을 기고했대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대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나폴레옹이 말할 권리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둘 중에 둘 사이에겠죠. 도우즈는 또 어떤 학생들이었냐면 쥐도 생명이 있다. 그죠? 생명에 대한 쥐의 권리를 지지하는 학생들 사이에 복도에서의 갈등이, 자, 어떤 거를 위협했냐면, 자, 원활한 어떤 대학교의 운영을 방해할 지경까지 위협했다. 자, 이거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위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파티, 직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근데 둘러싸였대요. 근데 뭐 하는데 열심히 였냐면 eager to appear on close terms with celebrity.
그러니까 나폴레옹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처럼 보이려고 열중하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정장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예,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와 로세타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장식하는 거죠, 그쵸? 이게 가슴 같은데 달아서 장식하는 거를 입었는데 이것이 자 여기가 메이드가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의 동사 원형이었죠, 그쵸? 자 뭐를 후회하게 만들었냐면 몇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지 않은 데 대해 후회하게 만들었다. 예, 파티. 그러니까 나폴레옹만 정장 차림으로 있었고 일부는 그냥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리펠은 뒤로 물러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껴서 네, 근데 나폴레옹에게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의 욕망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뒤로 물러섰던 마조리는 예, 어떤 존경하는 거리감을 유지했다. 네, 예의를 갖춰 거리를 뒀다. 예전에는 막 뒤따라 다닌다든지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 방의 먼 발치에서 그를 관찰했고 그 중간 정도 어둠의 밝기에서는 나폴레옹의 피부가 굉장히 진주같이 빛나는 색깔을 띠었다. 그리고 예, 뭐 식도나 위나 장이나 소화기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시지도 않았고 춤을 추지도 않았어요. 마조리는 오히려 있기 위해서 춤을 췄다. 그래서 빨리 정신을 줄을 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 술을 갖다 줄 때마다 그거를 그쵸 한 입에 꿀꺽 집어 삼켰다. 그러니까 빨리 취해서 빨리 나폴레옹을 잊어버리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정이 될 즈음 바닥은 다 맥주로 다 젖어 있었고 한 명의 젊은 기술자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을 했대요. 그러다가 몸싸움, 붙잡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 이게 분사겠죠? 서로 다른 사람에게 헤드락을 걸려고 애쓰면서 붙잡고 싸웠다. 예, 그 실랑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마저리가 혼자서 그 공간에서 흔들거렸다는 거죠. 그쵸? 흔들렸어요. 결국에 그 싸우는 두 명이 그녀를 밀치게 되었고 결국에 그녀가 그죠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자, 하얀색 세틴 스타킹을 신고 있는 짧은 다리를 보기 위해서 올려봤다. 나폴레옹이 나타난 거죠. 그죠? 나폴레옹이었고 그녀에게 등지고 서 있었대요. 마치 그녀가 장애물인 것처럼. 그래서 두 명의 그 사람을 째려봤고 그 자신의 지휘봉으로 마조리를 가리켰다. 말은 못하니까 그쵸? 그 사람들을 보고서 여기 마조리를 지휘봉으로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그 싸웠던 두 명은 흩어지게 되었고 분리되었고 그래서 바의 옆쪽으로 미끄러져 갔다.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나폴레옹은 뒤돌아서서 마조리에게 손을 건네기 위해서 구부렸고 감히 하얀색 장갑을 낀 손가락을 잡아당기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기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상태니까 올라오는 동안에 살며시 손을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담해졌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술 기운에 대담해져서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꾸 일어났으면 손을 빼던지 이제 그만 잡아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손을 놓아줄 때까지 놓아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속 잡고 있었겠죠. 나폴레옹이 그녀를 자기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갔고 그다음에 메이크 사역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었죠. move up.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시켰고 그래서 그녀가 나폴레옹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자, 이 순간부터 어떤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쵸? 예전에는 나폴레옹이 오만하고 경멸했고 뭐 인사도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면 이 계기로 해서 어떤 로맨틱한 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조리가 고맙다고 입모양을 냈다. 그렇죠. 투투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었다는 거죠. 뭐 음악 소리도 크게 켜 있었을 테니까 소음이 너무 커서 어떤 말을 허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제가 좋아서 한 거라고 역시 답변으로 나폴레옹도 이 입모양을 냈다. 나폴레옹은 말을 못하니까 처음으로 나폴레옹이 그녀에게 웃었고 분사하겠죠. 그의 완벽한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었다. 두 명이 이제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상황인 거죠.